증오하는군. 그럼 바꿔. 자신을 정결히 해. 정결해진 정도에 따라 지혜를 인식하게 될 거야. 하더니 갑자기 선생, 자신의 삶을 바라봐요. 당신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왔소? 한글판 찾기 어려워서 도서관에서 영어로 본다고 하셨는데, 네, 전쟁과 평화를 영어로 오신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러시아어에도 존댓말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가 좀 많이 없는 거고 프랑스어나 다른 유럽어에서도 대체로 이 비슷한 형태의 존댓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처럼 막 여러 겹의 존댓말, 반말에 층계가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뜨이라고 해요. you, 너, 단수예요. 근데 이거의 복수 V로 가면 이게 존칭이 될 수 있어요. V는 뜨이, 너의 복수, 너희들, 여러분의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당신하고 상대를 높여주는 호칭이 돼요. V가. 그래서 뜨이와 V를 낮춰서 말하고 높여서 말하는 두 개의 호칭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의식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그 촬영하시는 PD님께서 왜 이 군대에서 니콜라이하고 이등대위하고 대화를 할 때 이등대위가 니콜라이한테 존댓말을 하죠. 니콜라이는 사관 후보생인데 우리말에는 존댓말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영어로 볼 때는 똑같이 do you 하고 나오니까 변별이 안 되잖아요. 그 BBC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펭귄판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냥 영어로 읽었을 때는 뉘앙스가 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어의 뉘앙스를 영어가 다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근데 우리말에서는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등 대위는 니콜라이가 백작이니까 부대에서 계급은 본인이 더 높아도 니콜라이에게 존칭을 써요. 말을 높여요. 그 니콜라이는 2등 대위에게 그렇다고 해서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막 반말을 하진 않아요. 군대에서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 존칭을 쓰는 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이 어디서 재밌어지냐면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가까운 사람에겐 뜨이라고 해요. 아주 친근한 사람. 그리고 자기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V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V는 존칭의 뜻도 되지만 거리감의 뜻도 되는 거예요. 러시아어에서 보면 얘기하다가 내가 너 뜨이라고 해도 돼? 물어보고 뜨이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 놔도 돼? 한 다음에 말을 놓잖아요. 그게 전쟁과 평화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니콜라이가 집에서 원래는 소냐하고 굉장히 가까웠죠. 사촌 누이인 소냐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걸 마음을 확인하고 군대를 갔는데 가서 그렇게 전투를 막 겪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냐를 봤어요. 너무 반갑고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은데 말을 못 놓겠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게 영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영어가 조동사나 부사를 써서 그럭저럭 분위기를 전달한다고 해도 여기서 응접실에서 소냐를 만나요. 니콜라이가 와서. 응접실에서 소녀와 마주친 로스토프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전날에는 만남의 기쁨이 솟아나는 첫 순간에 서로 입맞췄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와 누이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뭔가 묻고 싶은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가 소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당신이라고 불렀다. 존칭을 쓴 거예요. V. 그러나 마주친 그들의 눈은 서로를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며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을 때 모두 보고 있을 때 V라고 호칭했지만 눈빛으로는 뜨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냐하고 니콜라이가 서로 V로 호칭하는 걸 보고 나타샤의 큰언니가 여기서는 항상 올바른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베라인데.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걸 베라는 모두가 침묵한 순간을 틈타 말했다. 지금 소냐와 니콜라이죠. 니콜리엔카가 마주쳤을 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존댓말을 썼어.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베라의 지적은 정확했다. 하지만 또 그렇듯 그녀의 지적은 모두를 거북하게 만들었다. 정확한데 거북하게 만드는 사람이 베라인 거예요.
소냐와 니콜라이와 나타샤뿐만 아니라 노백작 부인도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여기서 이제 부이와 뜨이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이지만 군대 갔다가 왔더니 함부로 뜨이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건 너무 다정한 호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 권에서 보면 정말 재밌는 대목이 피에르가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게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돼요. 그 시절에 19세기 러시아 19세기 초에 프리메이슨이 어떤 조직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가입을 했고 그때 서로 그 비밀 결사 조직을 어떻게 유지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가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피에르가 엘렌하고 헤어지고 이제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 모스크바에 엘렌을 놔두고 페테르부르크를 가면서 말을 타고 가니까 역참에서 한 번씩 쉬잖아요. 역참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들어와요. 좀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노신사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에르를 이제 프리메이슨이 되도록 설명을 하는데 당신은 그러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빛의 진리를 믿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고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 프리메이슨 노신사가 처음에는 깍듯하게 피에르에게 부의 존칭을 쓰다가 갑자기 반말을 해요. 근데 이게 번역을 틀리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이 그렇게 돼요. 당신과 나는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이라. 우리가 무엇에 대해 누구에 대해 말했습니까? 당신이 부인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가 갑자기 환희에 찬 근엄함과 권위가 깃든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분을 생각해냈단 말인가? 그런 불가해한 존재가 있다는 가정이 어째서 자네 마음속에 떠오른 거지? 어째서 자네와 온 세상은 그런 현묘한 존재가 그 모든 본선상 전능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가 있다고 가정했을까? 그는 말을 멈추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때까지 피에르를 선생하고 존칭을 쓰다가 갑자기 자네가 하면서 말이 바뀌잖아요. 어떤 권위와 울림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성이 아니라 삶을 통해 인식되네. 이렇게 반말을 쭉 하다가 갑자기 신탁이 끝났는지 신탁은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반말을 하다가 갑자기 자네는 오직 이성만을 따르면서 무엇을 얻었나? 자네는 도대체 뭐지? 막 이러다가 아니요, 전 제 삶을 증오합니다. 피에르가 그러니까 증오하는군. 그럼 바꿔. 자신을 정결히 해. 정결해진 정도에 따라 지혜를 인식하게 될 거야. 하더니 갑자기 선생, 자신의 삶을 바라봐요. 당신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왔소? 하고 현실로 돌아온 것처럼 V로 존칭으로 피에르를 대하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 그래서 영어보다 한국어가 러시아어에서 존칭을 쓰거나 존칭을 쓰지 않았을 때 친밀함의 정도, 마음을 담아서 이걸 꼭 알려주고 싶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감정의 표현이 V와 뜨이에서 변화되는 거를 우리는 한국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번역할 때 이거를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펭귄판 영어 보시는 분 있어요. 그 댓글 보니까 그 정재욱 선생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한글판 찾기 어려워서 도서관에서 영어로 본다고 하셨는데, 네, 전쟁과 평화를 영어로 오신 화이팅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뭐 니콜리엔카, 안드류샤, 나타샤 했으면은 또 니콜리엔카, 니콜루슈카 하다가 갑자기 또 코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코코. 이게 뭐냐면 러시아 말에서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사랑스러워하고 정말 가깝고 친밀함을 아주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이름을 애칭으로 불러요. 더 지소형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까를 붙이거든요. 슈까, 쉔까 이렇게 까를 붙이는데 그게 사람 이름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소형을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보통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엄마가 아들, 딸,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보통 지소형, 애칭의 이름들을 불러요. 그래서 니콜라이 같은 경우는 워낙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리엔카, 니콜루슈카, 니콜라이를
프랑스어로 하면 니콜라잖아요. 니콜라니까 또 코코 이렇게도 불러요, 엄마가. 그러니까 프랑스어의 애칭으로도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읽으시면서 아, 사람 이름이 너무 다양하다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 소설을 읽다 보면 그렇게 이 상황에서 분명히 니콜라이 같은데 뭐 니콜리엔까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 할 때는 애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말에서 애칭은 이름을 부를 때 보통 경상도 지역에서 끝이름을 부르잖아요. 뭐 수가, 미나, 진아 이렇게. 근데 러시아어는 애칭이 더 길어져요. 소리가. 니콜리엔까, 니콜루슈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애칭을 만들어서 불러요. 소리로 알 수 있잖아요. 니콜라가 앞에 들어갔으니까 애칭이구나 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그마치 이름, 부칭, 성, 이름의 프랑스어 이름, 이름의 애칭, 프랑스어 이름의 프랑스식 애칭, 이런 게 다 한 사람을 표현하는 호칭으로 나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